네. 어쨌든 좋네요. 예. 대표적인 제목은 어떻게 보면 인천 과연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시즌 중에 이걸 오는 걸 몰랐을까 사람들이, 아니면 팬들도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인천 구단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행보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키워드가 포르테님이 선정해준 게 인천의 큰 문제점으로 본 첫 번째가 스쿼드 고령화. 네. 이게 제일 심해.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아까 나이에 대한 통계도 한번 짜봤어요. 예, 근데 네. 2020년에 조성 감독이 왔잖아요. 예. 1, 2, 2, 3, 2, 4가 매겨보면은 모두 한 5위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평균 연령으로서. 게다가 지금 위가 이렇고 아래는 신인이생 이런데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피라미드, 그러니까 피라미드 두 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붙여 모래시계 느낌인 지금 거잖아요. 95, 96, 97 팀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0살 초반에서 20살 후반 이 나이대가 사실 가장 받쳐줘야 되는 나이인데 네. 지금 인천의 대표적으로 이제 스쿼드를 보면은 그쪽 나이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 진짜 스쿼드를 짜면서 95, 96, 97도 없는데 98년생 김보섭 하나고요. 99가 두 명이 한 명 골키퍼예요. 네. 자 한번 네. 그러면 봅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이 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장 심각성을 느낀 게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어르신 라인. 오반석, 여기가 권한진, 너는 일단 남아서 아이고 네. 김동민 선수에 화가 대한 많이 김동민 선수에 나셨는데. 대한 본인 의견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건 정동윤 선수. 정동윤 선수. 아, 아, 정동윤 네네네. 선수. 네, 일단 일단 여기가 가장 문제긴 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여기 일단 오. 88년생 4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전으로 뛴 선수는 신진호가 건강할 땐 뛰었죠. 예. 없어요. 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적이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 권한진도 사실 그러니까 온지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이 중에서 오반석과 김준엽은 이제 온 지 좀 됐어요. 그쵸, 20년도가 연차인데 근데 권한진, 신진호가 지난 시즌부터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왜 88년생을 영입을 했느냐. 그치 그게 가장 이제 그러니까 그래 신진호는 그때 너무 네. 그래 그 뭐 신진호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 쳐도 그러니까 권한진의 영입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곳에선 행복하고 우자한 맙다. 네 오재석과 트레이드했습니다. 그쵸, 그 오재석과 트레이드 했었죠. 긁히네요. 그래서 지금 오반석, 권한진 선수랑 초반부에 보면은 그 델브리지, 요니치랑 둘 로테이션 돌렸어요. 그치. 이제 경기마다 퐁당퐁당하는 수비력을 볼 수 있었는데 시즌 끝나갈 때는 권한진은 2군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었고 그렇죠. 오반석은 쓸 선수가 없었었는데 마지막 대전전 때 이야 스피드가 김승대한테 그냥 예. 그러니까 했었죠. 진짜 그런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아들 놀아주는 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한 1시간 놀아주고 애가 공 모는데 막 지쳐 있는 거야, 아빠가 막. 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좀 진짜 안일했던 것 같아요. 예, 권한진은 특히 제일 안일했던 거는 권한진의 영입이 제일 안일했었고 구태여 데려올 이유가 없었다 생각을 하고요. 신진호도 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사실 작년에도 25살이었잖아. 35살이었잖아요. 35살이면은 이게 언제 이게 진짜 선수 생활이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거든요. 그럼요. 근데도 영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신진호 선수는 나왔을 때의 기량도 문제긴 한데 못 나와요. 그치,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일단 나와야지. 개 긁히는데 저거. FIFA 신지도 핀파에서 아니 신지도 핀파에서 근데 그게 포항 미패예요. 포항 미패. 저게 진짜로요? 네, 예. 남아 있고 나머지 선수는 올해 만료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25년 만료 누구냐? 신진호입니다. 남아 있어야 된다. TMI를 하나 알려드리려면 신진호 오늘 경기 뛰었을 겁니다. 아까 영남대 영남대 댓글 자선 경기인가? 네. 그거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팀에서 시즌 아웃이래. 이명주 선수는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진짜 프로 경기에 못 뛸 만큼의 컨디션 PC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그런 자선 경기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응당 해야 되는 게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등 당하고 나서 슬픈 와중에 그리고 본인도 알 거잖아. 본인한테 오는 화살이 있다는 걸 알 거잖아. 무조건 알지.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자선 축구를 한다는 거는 눈치 없는 거지. 지금 나와도 근데 뭐 그것도 맞지만. 그건 네. 팩트죠. 예. 근데 어쨌든 팀 분위기에 있어서 네.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잖아요. 내보내고 싶죠, 저희도. 아니 그 내보내는 거에 있어서 갑은 신진호예요. 네. 그죠. 계약 1년 남았는데 높은 연봉이야.
나가고 싶겠습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PPT로 넘어가 보시죠. 근데 확실히 스탄 게 지금 나오지도 않은 선수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그렇죠. 많네요. 네. 그리고 아까 댓글로 손준영님께서 이명주가 여기 없는 게 신기하다 하는데 이명주 다음 있습니다. 페이지에 네. 있어요.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명주, 김도혁, 김현수, 이범수 선수 이렇게 네, 있는데 나이대. 솔직히 이범수 선수 골키퍼니까 감안해 줍시다. 네. 근데 중원이 또 그러니까 이명주, 김도혁도 어린 편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 보면 세 명의 나이가 네. 36, 34, 32인 거예요 지금. 지금 김도혁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지금 저희가 만약에 미드필더 3명 쓴다고 치면은 신진호, 이명주, 김도혁 나오잖아요. 평균 34세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나 뺀다고 해도 뒤에 나올 선수예요. 이따가 그치, 다음 그치. 슬라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어린 선수가 거의 없다. 그리고 다음 선수가 그나마 어린 이제 중간대 토종 나이. 선수라고 네. 할 수 있는 이제 문지환, 김동민, 정동윤, 송시우, 지원학 선수인데 뭐 조심 발언하자면 MG. 송시우, 지원학 선수 저렇게 그래. 나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오른쪽 둘은 아니 오른쪽 둘은 예. 특히 예. 뭐한 게 없으니까 사실. 근데 문지환 선수도 저는 매우 어린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문지환 선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대로 살아왔던 기간도 있고 그치, 하다 그치. 보니까 이미지가 그랬는데 지금 94 4명과 93 하나거든요. 근데 5년이면 세대 교체긴 하죠. 그렇죠. 아, 오늘 인천 팬분들이 네. 재밌으시네요. 약간 저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면은 주장단에 들어갈 나이대예요. 그리고 그 연차도 사실 많이 쌓인 연차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 근데 우리 팀의 주장은 이명주고요. 부주장은 김도혁입니다. 연차로 이 선수들은 명함을 못 내민다. 근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 40세 이후 대표팀. 중간에 그 잡아줘야 되는 나이대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들 중에서 이 5명 중에서 저 2명은 지금 나이가 무의미합니다. 송시우는 예. 이어지네 이름이랑. 예. 그래서 오, 이게 세네요. 진짜 그냥 좀 이따 얘기할 프런트나 감독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인천 여행 못 가니 너무 슬퍼. 그러니까 덕현이 형이 막 저렇게 말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사실상 다른 팀이면은 이제 20대 후반 선수가 할 역할을 지금 이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그치. 인천이. 그러니까 팀 자체가 거대한 무료급식소예요. 예.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어린 선수들을 보내면서 사온 자원들도 몇 명 있다 보니까 보낸 자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박현빈 선수도 있고. 아마도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저 같은데. 그 얘기를 예. 신진호를 데려오기 위해서 98년생 이강현을 광주로 팔았고요. 그쵸. 그리고 그래, 그게 이번 무슨. 시즌 넘어올 때 03 박현빈 나갔습니다. 그치. 근데 박현빈 작년 U20 월드컵 나간 선수예요. 이런 선수를 아주 빠르게 보냈다. 그러니까 보내면서 남아 있는 선수는 이명주, 신진호, 뭐 김도혁, 네, 문지한까지 그다음에 뭐 지원아, 네. 뭐 문지한, 뭐 뭐 송시우. 문제는 잘 하죠. 근데 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네. 꺾이고 있다. 아마 네. 구본천 선수도 그쵸. 내보내. 아, 맞아요. 구본천 선수도 내보내. 그 이번처럼 얘기를 홍시우 논하려고 트레이드니까 일단 네. 그러다 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토종 우리 한국인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인 선수가 나이가 어리냐? 그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도 다 아니에요. 30대 넘어요. 이 선수들이 9일 2명과 9위 3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팀으로 팔아치운 분이 9구라서 그치. 아 그래도 네, 작년에는 한 명이 낮았는데 그 한 자리를 요니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은 나이가 저는 많아도 상관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그 본인들의 몸값만 해주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지금 5명 중에서 이번 시즌에 몸값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선수가 무고사를 제외하고 4명에게 그걸 말할 수 있냐? C16 올라온 2003제 예정 조성한 예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운포크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맞아, 저도 은쿠쿠 나이가 저렇게 이 나왔어. 팀은 연습할 아, 때 이명훈. 누가 골대 옮기고 누가 볼 챙기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또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여기 목동 종합경기. 포옹남. 네, 잘 알고 있죠. 아 네. 압니다. 예. 천성훈 선수는 그럼요. 대전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지켰습니다. 약간 조성환은 변한 게 없어요. 그 느낌이 약간 그 레오 그 그렇지 바뀐 게 없지. 예전에 아이고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챙겨주시네. 저희가 할 말씀을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도네이션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그 디카프리오가 24살 넘어가는 그치. 여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치. 그게 기조 아닙니까? 조성환이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5년 차 때 뭔가를 할 것이고 골 유나이티드. 일단 30살이 넘어야 난 축구 선수라 그치. 친다. 네. 근데 여기서 제르소 작년 연봉 공개했을 때 14억인가 그랬잖아요. 제르소가 아마 11, 12로 나왔고 은포코가 13인가 나왔어요. 13억 5천인가 그러고. 그런데 지금
오늘 잘하시네 다들. 세다. 저희보다 방송을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이번 시즌에 요니치를 데려온 판단에서 뭐 물론 감성값, 낭만값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높이야. 저희가 그게 있었어요. 시즌 초에 델브리지가 오래 못 뛸 거라 생각을 해서 데려온 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델브리지도 애매해지고 요니치도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리를 하고 한 명은 정리를 하고 맞아. 공격진을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일했던 그냥 저 왼쪽에 있는 두 명이 그냥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저거 K리그 쓸 수 있습니까? 어떤 거요? K리그 쓸 수 있습니까? 은포쿠? 어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 보여줬는데 K리그에서 누가 저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겠어? 애초에 어느 팀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은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뒤에 그 쓸어주는 애 2명 정도 있으면은 고승범 2명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승범 2명 있으면 가능해. 고승범이 2명이. 근데 고승범 2명 있으면 그 앞에 음포크를 안 쓰죠. 예. 송도 미시만 좋아해. 그런 약간 지금 저희를 보내버리는 음포크 수원 와라.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인천에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 깜짝이야. 우리가 이제 저런 돈 해가지고. 발걸음 댄싱 그렇죠. 아까 이름이랑 이름이 이어지는 게. 춤잘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은 모르고 이제 누군지는 그러니까 모르겠고. 인천의 외국인 스카우팅 능력의 이 부재를 완벽하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강등 당할 만했습니다. 이게 일단 왜 그러냐? 일단 무고사는 원래 아시다시피 그 전 대표이사 강인덕 씨, 강인덕 대표이사 오랜만에 듣네요. 그분의 이제 그거고 픽이고 델브리지는 그래도 뭐 어쩌다가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된 사례고 제르소는 이제 제주에서 잘해서 그 조성환 감독의 기조로 데려온 거죠. K리그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활약을 했다는 전제하에 데려오는 용이요. 네. 요니치 선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겁니다. 인천 출신이라 낭만이 영입. 그냥 그놈의 낭만 픽 한 거고 은포쿠는 제가 알기로는 이명주 선수랑 뛰었던 이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알 와흐단가 거기서 은포쿠 하나 더 얘기할까 생각났습니다. 뛰었어서 거기서 데려온 거다. 은포쿠의 에이전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형전드라고 부르는 이승준 씨입니다. 이승우의 형. 예. 그래서 그 원래 은포쿠 인천 온다라는 것도 이승준 씨가 인천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스토리에 올린 게 발단이었어요. 그것도 알려진 건데. 사실 그분이 엮이는 계약은 대부분 연봉 계약이 좀 높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막 계약금 들어가서 막 연봉이 좀 높게 나온 거긴 합니다. 제이님이 대신 사과하시죠. 모르겠고 일단 PPT를 좀 넘깁시다 일단. 화면을 좀 어차피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선수의 고령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두 번째 키워드는 물병 사태 그리고 온정주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팬들이 가장 많이 꼽는 게 저 물병 사태 이후로 이 팀이 뭔가 무너졌다. 그 뒤로 성적도 안 나오고 뭔가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때 반대쪽에 있던 뭐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리얼 파검하다 망했네요. 이제 리얼 파검 금지. 리얼 파검할 선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이거는 저 팀이 좀 내려앉을 수 있는 일이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르테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 어쨌든 이 사과문 이후에 뭐 징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징계 과정에서 좀 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또 인천 팬들 사이에서도 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또 구단 내부든 팬이든 뭐 선수들 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쉽지 않냐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이미 던진 거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승희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이미 100시간 봉사를 채우면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미 채운 거죠. 그러니까 저 최소한 출입 금지를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잘 못 막는 거는 알겠는데 완전히 못 막는 거 알고 있어요. 출입 금지. 그러니까 출입 금지 당했던 사람들도 그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에서든 뭐 알는데 일단은 그래도 때리고 나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시도는 했었어야 돼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100시간을 한다 쳐도 몇 년도까지는 금지고 그 이후에 이 조건 만족하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끝나버렸고. 그렇죠. 그냥 너무 그냥 진짜 너희들 100시간 했으니까 오케이 너희들 사죄 너희들 용서해줄게. 근데 이게 저거 사건 하나 때문에 사실 인천가 그냥 여기 있는 두 분도 똑같고 그냥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 팬들도 지금 욕을 같이 먹고 있었잖아. 이번 시즌 내내 계속. 그러니까 인천이 팬을 그러니까 물병을 안 던진 팬을 오히려 그냥 버려버린 거죠. 이거는 그냥 너희들도 같이 묶이라 그냥 너희들 인천 물병 던진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너희들
하나로 묶여라고 하니까 팬들이 이거를 프런트를 좋게 봐줄 수가 없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네.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팬덤이 분열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분열돼 버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포르트님이 말하고 싶은 온정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냐 보면 제가 봤을 때 엄원석 폐쇄 첫 경기 때 물병 던진다고 아이고. 원정석 가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진짜 프런트가 물병 투척 관련자들을 정확하게 처벌 중인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온정주의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펼치고 있다. 사실 뭐 이런 물병 거죠. 사태의 영향은 되게 커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멘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고 네. 그리고 물병이 작년에도 이미 한 명이 던져서 문제가 되었던 일인데 그 건 때 이미 자르지 못했으니까 그게 선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해에도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 시즌에 부천도 아유 감사합니다. 부천도 올 감사합니다. 시즌에 투척이 있어갖고 징계를 근데 부천도 오히려 거기는 구상권 청구를 저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다고. 네 한다고 했었던 근데 거죠. 부천 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서포터즈성만 폐쇄를 해버리니 그 양반들이 그냥 옆으로 가서 다 응원했던 게 가버렸죠. 문제였고, 그러니까 그지. 이게 정확하게 징계를 할 건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 온정주의, 그냥 우리 팬이니까. 저는 그냥 그 그것 때문에. 온정주의라는 말 자체는 사실 조금 전달수 대표이사님의 한정된다고 느꼈고 일단 뭐 아실 겁니다. 사실 부천과 인천이라는 구단 자체가 서포터즈들이 얼마나 세요. 소규모였고 네. 얼마나 이 강성의 기질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이 구단에 계시는 분들이랑 어쩔 수 없는 그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걸로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 물병 사태는 온정주의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유착에 가까운 봐주기예요. 봐주기였죠. 예. 맞아. 너무 이건 근데 사실 근데 보여. 이거는 보이는 부천도 봐주기. 마찬가지고 그치. 부천도 인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보이는 봐주기야. 팬들을 봐도 알아.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여론을 엄청 탔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부천은 사실 뭐 조그만 해갖고 여론도 안 타서 잘. 응. 근데 인천 이 물병 사태는 여론을 너무 크게 때려 맞은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조금 안 좋게 까먹은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 구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맞아요, 잘못했지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인천 구단이 거기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안 좋은 그 대처를 좀 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너무 최악이야. 너무 최악으로 해버리다 보니 팬들도 음.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떠나셨다는 분도 많아. 있었을 거고.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렇죠. 사회에 나올 정도 말 끝난 그치. 거죠. 네. 그렇죠. 아주 큰 일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온정주의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어차피 온정주의는 뒤에 조성환 감독 얘기할 때도 아, 또 나오나요? 네. 또 온정주의. 또 나와. 그리고 포르트님이 세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감독 교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번씩 드리자면 일단 조성환 감독님이 시즌 개막으로부터 7월까지 리그 20경기 동안 4승 9무 7패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코리아컵 뭐 다 뺀 겁니다. 그 다음에 리그만. 이후에 이제 변재섭 대행이 7월부터 8월까지 많이 했어요. 5경기 나오셨어요. 네네. 이때 1승 1무 3패를 거두셨고 시즌이 끝난 건 아닙니다. 최영근 감독님께서 지금 12경기 동안 3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시고 저거 승률 따지고 보면 셋 다 비슷합니다. 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잘로 보면 타이밍과 선택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네. 일단 이 과정을 봤을 때 일단 조성환 감독을 경질한 타이밍, 경질이 아니죠, 사태죠. 자진 사퇴. 예. 이 타이밍이 많이 안 좋았던 게 맞아요. 맞아. 근데 더 일찍 쳐야 됐는데 또 인천 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럴 거면은 아예 23년 끝나고 나서 했어야 됐다. 근데 그러면은 명분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고 성적을 올려준 그럼 감독이었죠. 분이셨고 네. 그 23시즌도 물론 뭐 아챔 2를 나가진 못했지만 5등을 했기 때문에 그치. FA컵도 이제 많이 올라갔고 네. 사실 소신발언 하자면 23년도 5월에 경질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하더라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이게 한 경기 자꾸 미뤄졌어요. 얘기는 도는데. 맞아.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3년 전, 4년 전 인천 프런트였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진작에 잘랐을 거야 아마. 맞아. 근데 성적이 어쨌든 한 2년 동안에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한 거, 그냥 그 전에 인천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어차피 최근에 잘했으니까 저 감독 잘했으니까 뭐 한 경기 두 경기 좀 하다 보면 이기고 뭐 하면은 뭐 우리가 강등은 안 당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도 그대로 그냥
놓쳐버리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온정주의를 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느냐. 네. 사실 이 조성환 감독의 이 사퇴 타이밍 자체가 미뤄질 수 있었던 거가 맞는 말이야 네. 저것도 맞는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저것 때문에 너무 시계 뒤인 게 있어서 그치.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하지 박현님 않- 조성환 감독님 하고 싶은 말은 얘기해야지. 많지만 말하지 않겠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데 그 갑자기 조성환 감독이 조금 더 이 사퇴 타이밍이 미뤄진 거에 있어서는 전 대표님의 역할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잡았다. 어쨌든 결단을 네. 내려야 결단을 되는데 내렸어야 하는 그치, 게 그치. 못 내렸다. 영향을 준 했다라는 거죠. 영향을. 그래서 이게 또 변댕이 4-5경기를 한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조 감독이 일찍 떠났다고 치면 4-5경기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타이밍 늦어버렸기 때문에 변댕이 4-5경기를 하니까 8월이 됐어요. 이제 남은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이적 시장 끝났고 맞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스쿼드는 이미 노세화 다 돼 있고 뛸 선수들 부상 당하고 이런데 새로운 그러니까 물론 최용 감독님의 그 자질도 초보 감독으로서 그냥 명확하게 초보 감독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냅다 그냥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냥 저 감독님한테. 약간 최영근 감독님 능력은 어차피 뒤에서 다른 슬라이드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만 딱 하면은 네. 결국에는 최후위 감독이 온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렸다. 너무 늦었어요. 맞아. 그리고 일단은 구단도 대처가 굉장히 안일했던 것이 조성환 감독이 사퇴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변재섭 코치를 대행으로 올렸는데 네. 이때 당시에 구단의 스탠스 자체는 그냥 변재섭 코치를 감독으로 올려야겠다 였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몇 경기 보지 않은 채로 어쨌든 올려야겠다는 그 안일한 선택 때문에 네. 감독 선임을 안 거쳤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그 서울전을 또 졌고 그지. 네. 그러면서 완전히 이 팀이 무너져 버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근데 이렇게 대신이 안일한 체제가 끝났는데 여기서 어쨌든 임중용 단장이 전달수 수 대표가 있었던. 임중용 네. 경질 시기에 미안함을 많이 느껴서 네. 최적의 타이밍을 맞습니다. 잡으려고 했. 임중용 감사합니다. 단장이 결국 선택을 한 게 그냥 겨우 선택을 한 게 지금 최영근 감독을 선택했다는 것부터가 네, 요 케이스 아마 뒤에 다 몰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진짜 네. 그냥 그 네 번째 파트에서 다뤄보는 게 좋아요.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한번. 구단도 솔직히 진짜 대처만해 본 아, 네 적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한 줄 평이에요. 내가 보기엔 프런트 저 생각 똑같이 했을 거야. 진짜 맞아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뭐 우리가 죽었어 이게- 약간 이거죠. 그래, 이게 맞아. 저희가 1617, 1819, 20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 익숙했고 거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 나오는 거였는데 맞아요. 몇 년 동안 그걸 까먹고 있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잊어버린 거야. 본인들의 살겠지. 옛날 그 몇 년 전에 그 맞아요. 상황을 잊어버리니까. 그치 저거지 그냥. 네. 네. 물론 저건 좀 아,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치.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진짜 안일했다. 아니랬다. 안일한 수준이 아니죠. 이건 결과론적인 네.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 결과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유럽 코치 연설하고 하시는데 이미 갔다 네 왔어요. 이미 독일 가서 브레멘 가서 갔다 다 왔는데 하셨고요. 네, 갔다 왔는데 네. 근데 저는 뭐 그 안일했다기보다 그냥 프로답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타이밍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이제 프런트의 오만입니다. 그렇죠. 바로 할 얘기가 이어질 수 굉장히 있는 많죠. 이런 굉장히 거. 많은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네. 생각보다 할 말이 많아질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망하는 팀의 대표적으로 할 말이 제일 많은 게 저긴 것 같아요. 네. 프런트의 오만의 첫 번째 이제 또 파트는 어쨌든 이적 시장이 12개 구단 중 최악이라고 아, 봤습니다. 네. 12개 구단도 아니에요. 2부 리그까지 합쳐서 합쳐서 최악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전체 네.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K리그 1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요니치와 이범수 선수만 데려오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게 요니치랑 이범수 선수를 또 제외를 하고 모든 보면은 정보를 유출시키는 인천의 서든 프런트들 네, 나가라. 나가라. 저 거는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네요. 네. 일단 겨울 적시장 요니치 이범수 선수를 제외하면은 네. 신인과 K4 리그에서 뛰던 2003년생 골키퍼 끝입니다. 예. 저 둘 외에는 전력이 들어온 게 없는데 나간 케이스 중에서도 주전급은 없었지만 에르가 나갔고요. 그러니까 공격진에서의 이탈이 있었고 네, 김주범도 공격진이 있고. 주전이 하나가 나갔는데 지금 공격수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김준범, 이준석 이런 선수들이 물론 인천 쓰기 애매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보여준 게 있는 케이스들이었는데 그 지금 대전 가서 너무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그 진짜 그냥 오로지 윈나우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그리고 요니치를 데려온 판단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겨울 이적 시장 끝이냐 이거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올 시즌에 마지막 희망 킹범수. 천성훈은 별로였나 어차피 여름 이적 시장에 천성훈 나옵니다. 그때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보다 더 최악인 게 뭐냐? 여름 이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강등권주 유일하게 영입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이 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북이랑 대전은 돈 찍누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 게 솔직히 뭐 인천한테 너무 한 거다. 뭐 저건 하지만 대구도 했습니다. 대구도 2명이라도 했어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영입에다가 일방출이에요. 일방출이 천성훈이고요. 천성훈 솔직히 부진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7억이면은 저희가 좋은 거리였던 거 맞아요. 그렇지. 저는 아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 때문에 괜찮게 느껴지는 건 맞지. 그런데 스트라이커가 이제 무고사가 뻗으면은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 쓸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김건희 올리고 05년생 백민규 한번 선발 넣어보고 뭐 누구 넣어보고 하다가 한번 올려보고 지현학도 교체로 넣어보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대구 카이오도 있네. 카이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착시하게 이게 차이가 큰데 전북과 대전 진짜 엄청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데려온 케이스인데 저거 한 19, 20이 인천이에요. 그치. 근데 인천은 만약 돈이 없다 쳐요. 트레이드 이적으로 듭니까? 네.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델브리지를 가지고 뭐 시도를 해봤었다라고는 하지만 왜 그냥 델브리지로만 해봤는가? 아니 짜잘짜잘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애초에 1920 때도 저희가 돈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데려오기 위해서 임대 땡기고 못 땡기고 여러 조건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도 바꿀 수 있는 선수 힘들게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9년도에도 좀 연봉이 센 외국인도 해지하고 새로 데려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재정난이라서 선수가 이미 40명이라서 라고만 말을 하면은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라 생각해요. 일단 저도 뭐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일단 시민구단들이 올해 조금 힘들었던 이유가 세수 부족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 지원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여름에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기는 했었는데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 일단 구단 기조 자체가 올 시즌 자체가 올해는 버티자였어요. 근데 그거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됐고 그거를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영입이 힘들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거론했던 것처럼 트레이드를 그렇게 열심히 시도를 해본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팬들에게 그거를 이해해주게끔 하는 행위 자체가 이건 1부 리그에 있는 구단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돈은 없다고 했는데 선수단 연봉값 올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외국인 5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이상한 데다 그냥 막 쓴 거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이 정도 체급 커졌고 우리 돈 쓸 수 있으니까 외국인 선수들 그다음에 좀 나이 많지만 좀 유명했던 선수들 막 사오면서 돈을 거기다 다 때려 박으니까 너무 나머지 쓸 데가 없지.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한데 형님 진심이신가요? 그 충북 청주 가신 선수. 꼴랑 2년 상수였다고 팀 맞아. 바뀐 줄 그러니까 아마 요 부분 얘기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여기까지도 다 지금 프런트가 그냥 그 행복에 그 취해가지고 그냥 진짜 현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저는 프런트라고도 하기가 그러는 게 밑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치. 정말 열심히 야근하시고 하시는 거고 그 위에 몇 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 취했으니까 그분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돈 진짜 결정적으로 딱 이 얘기 하자면은 저 팀들이 돈이 많다고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팀들도 팔 거 해서 자리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스쿼드를. 근데 한 명 팔아놓고 다른 거 못 한다라는 게 노력을 한 게 맞을까?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K리그에서. 그래서 40명이 문제면 시즌 시작 때 정리했어요. 그래서 시즌 시작 때 정리하고 어느 정도 그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랬던 거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면 여기서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슬라이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기존 체제로 그냥 살아남을 줄 알았던 프런트예요. 저거 첫 사진 진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거 근데 진짜 이거는 근데 저거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저 사진에 최영근 저 수석 코치 표정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저 왼쪽 사진을 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왼쪽 사진 보니까 괜히 죄송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 박영호 코치도 보이네요. 저거 최근은 조성환 옆에 살짝. 그냥 기존 체제로 보였죠. 그냥 이렇게 가면 어쨌든 뭐 살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고. 물론 전북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가장 감독 선임을 잘못했던 팀이 나는 이 두 팀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두 감독을 초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는 그냥 팀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팀 내부 사정을 그냥 여기도 그 이유였잖아. 형님 손절 장을 많이 했습니다 형님. 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파워메이트 형님입니다. 여기도 그냥 그 선수단 내부를 잘 알고 그냥 뭐 우리 팀을 잘 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팀을 잘 알고 감독해봤다, 코치로 있었다, 그냥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데려온 거잖아요, 사실. 아무런 그 전술이나 뭐 우리 팀의 전술을 맞는지도 모르고 뭐 경험도 없는데 사실 뭐 데려왔을 때 상황으로만 가정을 하면은 최영근 코치가 2일 2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위가 인천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때였고 약간 항상 돌던 루머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최영근 본체설이에요. 그 본체설에 입각해서 나온 결론인데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즌 중간에 소방수로 와서 이걸 심지어 이적 시장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소방수로 이렇게 남기일이요? 근데 남기 그런 말. 그러니까 승격은 가능하지. 승격은 가능하죠. 승격만 가능합니다. 남기일 감독은 다른 의미로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최영근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조건이긴 했어요. 다만 초보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세운 승부수가 다 실패를 한 건 사실이다. 맞아. 맞습니다. 그래요. 기존 체제로 살아남을 줄 알았던 프런트.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21, 22 시즌까지는 스쿼드 구성의 이유는 있었고 내보내고 영입하는 데는 기조가 보였고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다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인천의 로드맵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적전 보면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2일과 2일은 명백히 인천이 고령화 스쿼드 맞습니다. 근데 고령화여도 됐어요. 왜냐면은 20까지 인천 사실 심각했습니다. 항상 꼴찌를 다투는 간신히 꼴찌를 피하는 팀이었는데 2일로 넘어올 때는 나이가 많든 적당히 클래스 있는 선수를 일단 데려오는 게 필수였어요. 그러니 그때는 김광석 선수처럼 나이가 정말 많더라도 리그에서 이제 검증이 된 선수가 들어오는 게 필요했고요. 네게바 같은 케이스도 그전 시즌에 저희가 구스타보라는 정체불명의 외국인을 쓴 적이 있어요. 진짜 인스타보. 우리 이천수 선생님의 거기까지만. 지금 300명이라 이게 방송이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 어쨌든 이제는 가버릴 수 뭐라 안 했습니다. 그냥 이천수 선생님이라는 소리. 옛날에 60명씩 볼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튼 당시에 있던 그 선수가 커리어적으로도 이 팀이 어디지? 하는 그런 커리어일 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게바가 온 거는 큰 발전이었어요. 이미 K리그에서 검증이 됐으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21년도 기준으로는 우리가 뭐 하려는지 알았다. 이 시즌까지도 저희가 나이가 많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까지는 납득이 됐다 하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2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인천 순위를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위닝 멘탈 심는 게 중요하다. 근데 2위에 결국 아침을 땄잖아요. 이 시점에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바꿨어야 돼. 2, 3으로 갈 때 전략이 심히 이상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다음이 2, 3 페이지인가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2, 3 시즌은 부터 현재까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마구잡이 영입 플러스 방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르트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길라르를 보내고 신진호 은포쿠요? 약간 이런 느낌. 정확하게 아길라르 대응이 은포쿠예요. 왜냐면 외국인 쿼터고 포지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도 똑같아. 사실 사실 아길라르는 또 저기서 왔거든요. 역시 왔다. 그죠. 약간 아길라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건 이해했어요. 이 시즌 기준으로 아길라르의 스탯이 되게 낮아져 있었고 팀에서 영향력이 줄어 있었어요.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웠다. 아길라르도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낼 만했는데
보내는 거는 보내는 건데 그 대치라가 은폭구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왜 아길라를 보냈냐? 그러니까 똑같은 새끼를 사온 거잖아요, 사실. 아예 다른 유형으로 좀 갈거나 그치. 하는 거였으면 이해를 하는데. 조이를 열심히 표현해. 쳤죠. 네. 은폭구랑 아길라를 비교하면은 은폭구는 아길라르보다 스탯을 못 쌓고요. 그치. 더욱더 느리고요. 맞아. 범용성이 더욱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아길라르보다 떨어진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 좀 더 의외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길라르에 비해 아쉬운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포쿠가 이제 플랩에서 가장 있으면 안 되는 유형. 나 공조 인정. 와 근데 진짜 와 최고다. 어떻게 이런 말 설렁설렁 뛰면서 나 공 일단 줘봐. 내가 해줄게. 공격진에서. 네. 아니, 지금 토트넘 출신 선수를 플랩에서 쓰는 야, 그런 유형이죠. 신진호 이명주 라인이 그러니까 좋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죠. 색깔 좋지. 그리고 피파에서 쓰면 좋지.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착하지만. 근데 솔직히 이제 나이라는 것도 현실에서는 있고 그다음에 그 서로 간의 케미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명주, 신진호, 그 문지환 나오잖아. 진짜 문지환한테 그냥 뒤에 맞아요. 다 해달라는 거거든. 그리고 죄송한데 숭이 엽떡주먹님 K리그에서 가장 안 되는 말이 애는 착합니다. 발로세비치도 애는 착해요. 네. 파보도 애는 착했어요. 안 착한 얘가 애는 착하도 있긴 한데 근데 애가 안 착했으면 좋겠어. 제가 작년에 은폭구를 보면서 제일 경악한 순간 하나가 있습니다. 4월 1일 대구전이었나 있는데 0대0으로 끝난 안티풋볼이 전형이 있어요. 그 경기에 오른쪽 윙이 은폭구였고 오른쪽 윙백이 정동윤이었는데요. 아이고. 서로 삿대질만 해요. 너 절로 가. 아무도 절로 안 가고 너한테 절로 가라고 서로 지시만 해요. 패스가 안 오가요. 서로 말도 통하겠냐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똑같은 선수인데. 그게 은폭구의 위치였다 하는 거였고요. 제 연봉 얼마예요? 뭐 아직 모르죠. 작년에 따먹던 게 13억인가 그랬어요. 3억 5천인가. 근데 그게 뭐 13억이에요. 계약금 포함이라고는 했는데 계약금 빼면 한 자릿수일 가능성이 있지만 높긴 합니다. 문지환 전설의 저 라인업이 뭐가 문제냐면 한 명 위로만 가고 한 명 아래로만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은포쿠는 그 아길라르보다 나은 점이 이제 오른발을 더 잘 쓴다. 이것밖에 없다.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그러니까 좀 양발이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신진호 죄송합니다. 케이스는 이야기를 하려면 2위부터 거슬러 가야 돼요. 2위가 잘 됐지만 한 가지 즉흥으로 된 큰 결정이 있습니다. 이명주 영입인데요. 계획이 없었던 영입이 맞아요. 근데 매물로 나왔는데 이명주가 나오면 안 살 팀 없으니까 뛰어든 게 맞는데 원래 그 전에 인천이 주전을 쓰려고 데려온 이동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지. 이명주가 오면서 무리하게 사면서 한 번 주전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이동수는 벤치로 내려앉고 여름과 이명주가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플랜을 세웠으면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군침 흘리는 매물 하나 나왔다고. 그리고 또 막 그게 보였어. 막 추석 막 선물, 아니 설날 선물 오셨다.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난 이명주 솔직히 말해서 왜 굳이?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중동에서 너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던 선수고 그리고 사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 그때 당시 수원 삼성도 있으니까 서울 수원 삼성 전북이 안 노리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있는데 그래도 이명주가 어쨌든 팀 레벨 바꿔준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신진호의 경우에는 탐날 선수 맞습니다. 근데 신진호는 결국 은폭구를 왜 그럼 데려왔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저 두 명을 같이 데려왔으면 안 됐고 한 명만 데려왔었어요. 맞아. 한 명만 데려오고 전방 자원을 샀어야 돼요. 아니면은 어린 자원 좀 괜찮은 좀 그 미드필더에서 저 둘 중에 한 명의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 왜냐하면 저때 당시에 무고사가 없었어요. 그치. 맞아요. 무고사가 없어서 에르난데스를 톱으로 보내고 맞아. 은포쿠를 윙으로 썼습니다. 맞아.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실패했던 천성훈을 데려온 것까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신진호 선수 영입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2일 2에 고령화했잖아요. 이제 아침 갔잖아요. 큰 목표를 이뤘으면은 리빌딩 시즌이 돼야 되는 건 2, 3부터 해요. 엎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영입을 한 게 나이가 88이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98년생을 팔았다. 그치. 그게 제일 큰. 덤으로 01년생 박창환도 팔았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현재 서울 이랜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두 명이 물론 박창환 선수가 인천에서 1군을 쓰기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다 맞아요. 1학년도 주전급 아니었다고 맞아요. 하지만 미래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다 팔면은 그러면은 우리 몇 년 후에는 뭔 일이 나냐. 저는 정말 둘 다 엄청 좋아했어요. 21년 때. 그리고 덤으로 이사로 넘어가면서 박현빈까지 나가게 그렇죠. 되면서 인천이 미드필더 완벽한 고령화 중심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리빌딩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거꾸로. 아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저는 인천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의 시대에 맞춘 아직 35살은 젊다. 그렇죠. 새로운 접근. 그렇지. 야, 인천은 가장 트렌디한 구단입니다. 100세 시대에 35살이면 아직 니네들 아직 팔팔해. 88아리가 88년생 선수하고 막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오늘은 더해 오늘은 진짜 욕만 하지 말고 오늘은. 이게 나이대가 높아지는 게 높아지는 게 정도가 있는데 더 높아지면 안 되는데 그 타이밍에서 더 높아진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지 이 말대로.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7시 30분 19시 30분에 K리그 원데이는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K리그 데이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놓칠 수 없는 K리그 1 라이브 토크쇼 K리그 원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